지난 2021년에 CJ가 NBA팀인 LA 레이커스와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화제가 됐었죠. 덕분에 21-22 시즌부터 유니폼 좌측 상단에 비비고 로고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계약 금액은 5년간 총액 1억 달러 이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역대 가장 큰 규모는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가 에미레이트 항공과 맺은 4년간 총액 4억 1,300만 달러의 계약입니다. 스포츠의 인기는 곧 돈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죠. 메시가 연간 1억 3천만 달러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것도, 중동의 석유 왕족들이 스포츠팀을 인수하고 있는 것도 이 산업이 엄청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버는 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프로스포츠 산업입니다. 스포츠는 원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평민 이하의 계급들은 노동에 종사하고 먹고 사느라 바빴기 때문에 몸을 쓰는 여흥을 즐길 여력이 없었거든요. 반면 귀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삶을 다양한 스포츠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귀족 스포츠 하면 떠올리는 승마나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이 바로 그렇게 탄생했죠. 대중 스포츠로 알려진 야구나 축구도 귀족들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야구는 미국 부르주아들의 클럽에서, 축구는 영국 상류층 대학의 클럽 스포츠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 스포츠들이 귀족 스포츠로만 머물렀다면 프로스포츠로 발전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스포츠를 일로 삼을 이유가 없거든요. 철저히 취미의 영역이고, 그래서 아마추어로 유지되는 거죠.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가 노동자들의 스포츠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장비와 공간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공 하나만, 야구는 공과 방망이만 있으면 경기가 가능했죠.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 장비가 많지 않냐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19세기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크리켓과 비교했을 때 야구는 잔디 경기장이 없어도 흙바닥에서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클럽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클럽 간의 경기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기 관람의 유료화가 추진되기 시작했죠. 유료 관객이 생겼다는 것은 곧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면 더 큰 수입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뛰어난 선수의 영입이 필요했죠. 이렇게 프로 선수란 직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운동 실력이 뛰어난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고 선수로만 뛰게 하려면 그만한 돈을 줘야 하니까요. 덕분에 초기의 스포츠팀은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가 같이 뛰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프로 선수의 비중이 높아졌고 결국 프로팀으로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프로팀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들의 경기를 마련해주고 이익을 지켜줄 협회와 리그가 출범하게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스포츠 리그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소속의 내셔널 리그란 점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미국은 신생국가로 출범한 특성상 귀족의 개념이 약하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프로화가 빨리 이루어졌던 것이죠. 반면 영국의 축구협회 더 FA는 설립 연도는 1863년이지만 귀족과 부르주아층이 중심이 된 영국의 런던과 남부 지역에서 프로화를 반대해서 1885년까지는 아마추어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등의 중북부 공업도시에 위치한 클럽팀들의 단결하에 결국 프로화가 허용되었고, 프로팀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일정한 경기를 제공한 리그 대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잉글리시 풋볼 리그, 1992년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전의 잉글랜드 축구 리그였던 겁니다. 이후 다른 나라와 다른 스포츠들도 이 두 리그 시스템을 모방하고 확장시켜서 도입한 결과 지금의 프로스포츠 리그가 형성된 거죠. 즉 놀이 또한 돈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프로리그가 탄생했지만 경기장의 관중석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수익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TV가 등장하면서 스포츠 리그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습니다. TV 생중계 덕분에 관중석의 수를 초과해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덕분에 현재 각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원은 중계권료고, 이것의 협상이 리그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NBA가 MLB를 추월하고 2배 이상의 돈을 벌게 된 것도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의 등장에 맞춰서 역대급 중계권 재계약을 맺은 덕분이죠. 이건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요, 매치데이 수익이라고 경기장 입장료 및 경기 관련 수익이 1억 1천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중계권료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은 2억 1,400만 파운드거든요. 그만큼 경기장 수익보다 중계 수익이 훨씬 높다는 거죠. 스포츠 중계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맨유의 중계권료 수익보다 더 높은 매출 항목이 있거든요. 바로 광고 수익 2억 5,700만 파운드입니다. 맨유가 이처럼 높은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팬들이 맨유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스포츠의 경우에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서두에서 언급한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유니폼 가슴의 메인 스폰서로 에미레이트 항공과 계약하면서 연간 1억 400만 달러의 돈을 받고 있죠. 이 팀의 매출이 7억 9천만 달러니까 무려 13%가 넘는 거죠. 이외에 경기장 광고판과 서브 스폰서, 유니폼과 훈련킷 스폰서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프로스포츠 시장은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경기 그 자체를 시청자에게 판매하고 이 시청자를 노린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걸 자리를 파는 이중 매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F1의 경우는 이게 극단적이어서 레이스카도 그렇고 드라이브
라이브의 유니폼도 그렇고 정말 빈틈없이 광고가 빼곡하게 박혀 있어요. 사실 이게 광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브랜드 노출에 있어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도 찾기 드뭅니다. 관객과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오랜 시간 바라보고 그렇게 브랜드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거기다 팬들이 브랜드가 마킹된 팀과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움직이는 광고판의 효과도 나타나고요. 이것 때문에 프로스포츠에서 광고의 역할이 큰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입니다. 애초에 프로스포츠가 자생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탄생했거든요.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프로스포츠와 팀들이 생겼고 팀의 소유주가 기업이다 보니 가장 인기 있는 프로야구팀만 하더라도 수익에서 모기업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관객 수도 적고 시청자 수도 적다 보니 매출에서 중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광고 수익도 낮은 거죠. 이 때문에 국내 스포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단이 수익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기업의 지원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국내 스포츠 시장은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스포츠 시장에서도 위기론이 불고 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의 문제죠. 앞서 프로스포츠의 수익 구조에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중계권과 광고가 중심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OTT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고 있던 방송국의 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만큼 스포츠 시청에 비싼 돈을 들여가며 유료 채널을 보진 않는다는 거죠. 시청자 수의 감소는 곧 중계권료와 광고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는 것도 위기의 한 요소로 꼽힙니다. 청년층이 소비하기에 현대 스포츠들은 대부분 경기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인기가 많은 프로스포츠 중에서 경기 시간이 가장 긴 편인 야구가 미국에서 시청자층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프로스포츠에서 관객 수익, 경기 수익, 중계권 수익, 광고 수익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e스포츠의 경우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포츠는 사람들의 유흥으로 시작해서 가장 고도화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 누려온 호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의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 할 겁니다.